이번 시간에는 바질레 교사학습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단계 질의 안내 단계는 이제 교사와 학생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학습 주제를 소개하는 거고, 학생은 제시된 자료에 필요한 논의를 통해서 탐구할 분야에 친숙해지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공부할 과제 방향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교사는 예를 들자면, 교사는 이제 이 사각형 중에서 마주보는 변이 이제 나라는 것들만 골라볼까요? 이 도형을 앞으로 무엇이라고 부를지 특징에 있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탐구할 분야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 나라는 것들을 골라볼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습 주제를 이제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할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했는데, 이 방향이 뭐냐면 이제 무엇이라고 부를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의 방향을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학생은 이것들이 모양 다 비슷한지 얘네들만의 특별한 이름이나 성질이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제에 대해 친숙해지게 되는데, 학생이 직접 자료를 찾아봄으로써 이제 주제와 친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는 안내된 탐구 단계인데, 학생은 신중하게 계열화된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 주제의 특징에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학생은 교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서 학습 주제를 탐구하면서 그 진행 방향을 감지하고 탐구 분야의 구조를 점진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활동은 특별한 반응을 유도하는 단계 단계의 과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준비된 평행사변형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를 자로 재고 비교를 해볼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라고 하면은 신기해요. 두 변의 길이가 딱 맞게 겹쳐지고 자로 재봐도 수치가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종이를 반으로 접고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를 자로 재보고 비교해보는 활동이 이제 계열화 활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학습 주제의 특징에 익숙해지는데, 이걸 통해서, 이 활동을 통해서 학습 주제에 이제 익숙해지겠죠. 그 다음에 교사는 이제 단위 단계의 과제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길이를 재보세요. 이런 것들이 단위 단계의 과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했잖아요. 탐구 분야의 구조를 점진적으로 파악.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평행사변형에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는 같다라고 이제 구조를 서서히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신기해요. 길변의 길이가 딱 맞게 겹쳐지고 자를 재봐도 수치가 똑같아요. 라고 하면서 구조를 서서히 학생이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발전 명료화 단계는 안되는 탐구 단계에서 익숙해진 새로운 과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며 전문적인 용어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구조에 대해서 친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종이를 접어보니 마주보는 변들의 길이가 딱 맞게 겹쳐서 이런 식으로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이 얘기한 거. 그러면은 그 이제 특징들을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학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수학에서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대변이라고 하고, 따라서 방금 발견한 성질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발전 명료화 단계에서는 용어를 정리를 해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탐구 단계에서는 이제 학생은 문제 해결적 성격을 갖는 복잡한 과제를 도전을 하게 되고, 학생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봄으로써 탐구 분야의 구조에 정통하게 되며, 그 과제를 완성한 후에 공부한 그 영역 안으로 스스로 자신의 나아갈 바를 정해서 새로운 관련성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은 다중 단계의 과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완수할 수 있는 과제를 접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 경험을 하게 되며, 그럼으로써 이제 탐구 대상 사이의 많은 관계들이 학생들에게 더욱 명확해지게 됩니다. 이때 교사는 여기 평행사변 모양의 땅이 있는데 넓이를 변하지 않게 하면서 두 형체가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질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찾아볼까요? 라고 하면서 이런 열린 반응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성격을 갖는 복잡한 과제를 이제 제시를 해서 이제 학생이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대각선을 그을 수 있고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그리고 대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무렇게나 그어도 넓이가 이등분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 사이의 뜻이 명확해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서, 마지막 통합 단계는 학생은 자신이 관찰을 재검토하고 요약하며 대상과 관계의 새로운 그물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배운 개념을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학생은 탐구 활동을 개관해서 이제 전체를 조망하게 되면서 사고 수준의 비약에 이르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평행사변형 성질들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마인드맵이나 표현으로 정리해볼까요? 다른 사각형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 결국 마주보는 변에 평행하다라는 성질을 알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새로운 그물망의 형성을 하는 겁니다. 평행하면 대변의 길이가 같고 이제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그물망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고의 비약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